새싹 같은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정 내 학대 때문인데요. 은밀하게 자행되다 보니 적발과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이 년 전 가을 전남 목포의 한 빌라. 매일 밤 이곳에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온 거 안 먹는다고 삼촌한테 혼났다. 삼촌이 베란다에 누우라고 하고 자전거를 배에 올려놨다. 안 졸린데 자꾸 자라고 삼촌이 막대기로 때렸다. 이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끝에 6살 A군은 안구 적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군에게 이런 끔찍한 폭행을 일삼은 사람은 어머니의 동거남 E씨. E씨는 자신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도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그래서 지금 너무 후회한다. 재판정에서는 울기도 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준희 양이 숨진 집 앞. 문 앞에는 비정한 아버지가 만든 장난감들이 아직도 진열돼 있습니다. 이남일녀의 행복한 가정이었던 준이네. 하지만 아버지가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면서 이 행복은 파탄났습니다. 주식 뒷바라지 하려는 게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오는 것다 이거죠. 애들 살찌면서 돈은 없지, 집도 다 경매로 들어갔지, 그런 과정. 준이 양은 아버지와 내연녀 손에 맡겨진 지 석 달 만에 숨졌습니다. 아버지와 내연녀가 한 거짓 실종 신고가 들통나기까지 누구도 준이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8건은 친부모가 저지릅니다. 대부분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학교에 다니지 않는 7살 미만 어린이들의 학대는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아동학대로 숨진 36명 중 28명이 7살 미만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은 직접 그린 그림에도 잘 나타납니다. 몽둥이와 주먹으로 아이를 때리는 부모. 자기 얼굴에는 눈, 코, 입도 그리지 못하고 얼굴 전체를 까맣게 칠했습니다. 불안감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곧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인데 내가 누구하고 앞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린이답지 않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거짓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2년 전 계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평택의 원영이. 사건 직후 정부는 취약 전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줄줄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유 없이 이틀 이상 결석하면 교직원은 가정방문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이 대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사람을 듣고 혼자 살다가 평소에 시험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이 학대 의심 가정을 찾아가 확인하는 제도도 마련됐지만 대다수 부모가 비협조적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좀 간섭하지 말라. 큰 사건도 많은데 거기 신경 안 쓰고 왜 우리 집에 와서 작은 일에 신경 쓰냐. 아직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라는 그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부는 오늘 3월부터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 학대 여부를 조사합니다. 지난 2달간 서울 경기 지역 시범사업 결과 위기 아동 200여 명이 드러났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는 동안까지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방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에 가봤습니다.
부모의 폭력을 피해 여기까지 왔지만 아이들의 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희한한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학대를 당했잖아요. 당했는데도 걔들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집에 계속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참혹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